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는 깨어난 좋은 영화들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별들의 고향의 이장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역사 공부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새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새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아온 동안에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못했고 그저 시험 칠 때 답안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건 때 막 세상이 시끄러워지면서 뭔가 이거 우리 국민들의 한테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부터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건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인준하에 남한만이라도 건국을 따로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정말 우리는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모두 고생을 할 텐데 그 기독교 정신으로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가 국민들 뇌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왜곡돼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물론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우리 이후에는 말하자면 그 전교조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된 것 때문에 국민들 속에 참 건국에 대한 긍지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공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대국을 만들려는 그 기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강해졌어요. 오죽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독재니 뭐 이런 걸로 군 독재 이런 걸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경제, 문화 이 모든 거에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큐멘터리, 건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현대사를 지금 영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 제목이 하보 우만의 약속이란 제목을 줬어요. 하보 우만의 약속. 무슨 뜻입니까? 얼른 들으면 외국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 중에 축약을 해서 하보 우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국가도 제가 다시 역사를 공부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사를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안익태 선생님이 가사를 받으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사라는 걸 밝힌 책을 봤어요. 안익태 선생이 가장 작곡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주고 각성을 주고 염두에 두었던 대목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라는 게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구나. 그래서 꼭 이거를 현대사를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장호 감독님께서는 11.6 박 대통령 피해 사건 뉴스 다음 날 네네.
그 뉴스를 듣고 춤을 추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 우리 가정의 어떤 잘못된 저걸로 역사를 잘못 현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신익희 선생을 좋아했어요. 신익희 선생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신익희 선생이 제 동생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어린이날 이렇게 그 서울운동장에서 행사를 끝내고 행진해서 돌아오는데 신익희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호해가 날리고, 그걸 보고 난 울면서, 굉장히 울면서 행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지 이승만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 친일파적 행정을 했다, 또 독재자였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때는 또 우리가 북한보다 가난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번에 다시 알게 된 게, 북한에는 일본 사람들이 중공업 위주로, 광산 위주, 발전소 위주로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앞섰고, 남쪽은 농업 위주로 일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경제가 북한보다 약했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바꿔놓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닦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또 돌아가신 날 갑자기 새벽인데 아버지가 만세 만세 하면서 2층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야, 박정희가 죽었다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좀 한이 맺힌 게 있었구나라는 거 보니까, 저랑 제 동생 배우하던 이용호랑,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마초 그 연예인에 섞여가지고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으로 놀고 있었거든요. 영화도 못 만들고. 거기다 또 내 여동생은 이화여대 사회학과인데 학생인데 시위 농성에 앞장서 가지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로서는 아이 셋이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아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 역사를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역사적인 관점의 변화의 계기랄까요? 뭐라 그러죠? 그 기울어진 국민들 속에 갈등이 심한데, 그 기울어진 속에 저렇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국가 간이 어떤 잘 알지도 못하고 결의 하나라든지 북한과 같이 좌우합작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이전에 다 있었던 일인데 지금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무서워졌어요. 저는 중국에서 중국 땅으로 백두산을 가는 길에 그 도로 쪽 가에 옥수수밭이 끊임없이 지나왔는데, 그 옥수수밭에 끊이지 않고 있는 그 광활한 옥수수밭을 보면서, 야, 중국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문에 딱 앉았는데 도문 건너편 두만강 한경도죠. 근데 그 옆에까지 시끄럽고 왕성한 그 옥수수밭은 간데 없이, 북한 땅은 막 갈대가, 잡초가 무성한데 너무 척박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센티멘탈에 빠졌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단이 아니었으면은 저 거대한 중국에 의해서 남한 저 부산 끝까지 결국은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분단이 있어서 그나마 남한만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통일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정치 역사를 다시 재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세월호 때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촛불 시위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어린애 모르는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막 하는 걸 보고 이건 참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어떤 분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말 나는 그 영화 감독이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이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각과 마음이 나는 이순신 장군은 너무 옛사람이라 어떤 모습인지 캐릭터인지 실감이 오질 않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교사였는데 그 교사의 정신이 그대로 군인으로 가가지고 군인이 돼서도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보니까 이 연설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에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 현실과 비슷한 이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대목들이 있습니까? 가령 혁명하고 이게 아마 1년 뒤인가 본데 5.16 혁명 뒤에 인마인데 유혈 없이 혁명에 성공하고 30여 명의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여 긴급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패와 부정을 뿌리 뽑는 일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부정 축제자와 매표 행위로 공명성부를 더럽힌 정치가와 뇌물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린 사법관들에게 철폐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실 같아요. 꼭 보면은.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앞장섰으니까 권력의 최고 순회가 그걸 했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어느 틈에 그런 걸로 해서 고속도로를 만드셨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짧게 얘기하긴 너무 벅찬데 이 연설마다 감동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림. 그 다음에 제가 늘 이렇게 아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 헌장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를 어디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국민교육 헌장을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말 단순한 오직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이 글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이걸 억지로 외우기도 싫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큰 거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어느 지도자가 그 생각을 가질 지도자를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초에 딱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저는 지금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보만 영화는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다룹니까? 아니면 주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거의 같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이 모습까지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극영화입니까? 다큐멘터리입니까? 완전한 다큐멘터리죠. 이 다큐멘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지금 잘못 드라마화 시키면은 그 좌파들이 흔히 말하는 수구 꼴통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역사적인 진실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화는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금년 안에 모든 편집을 끝내고 내년 초부터 개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까지 기다리면은 하보우만의 약속. 하보우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그 영화를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언젠가 선생님 기회가 닿는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도 죄송하고 박정희 대통령께도 죄송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뵌 적도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희 형은 바로 위에 3살 위에 형은 유치원 때 합창 콘덕터 지휘를 했었는데 유치원 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아버님도 이승만 대통령 때 영화 검열관이었죠. 네. 공무원이었죠. 네. 근데 아버지 속에는 좀 진보 의식이라 그럴까요? 신익기 선생을 좋아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께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대통령님이 안 계셨으면은 나라가 지금의 위치까지 사회, 문화, 또 역사 이 모든 이 성과를 도무지 가져올 수 없던 것인데 이순신 장군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올바른 국가의식과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박정희 대통령에서 불선한 생각을 했던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보오만의 약속 기대하겠습니다. 예. 흥행도 크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행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흥행이 잘 돼야 많은 국민들 속에 얼이 심어지니까요. 지금 전교조의 얼과 민노총의 얼과 이런 모든 것을 해방시켜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생생현대사의 감독님이랑 인터뷰가 나가고 많은 분들이 아주 열광하고 계십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 어떻게 유튜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겁니다. 뉴미디어의 위력을 실감하셨군요. 실감했습니다. 뭐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 또 뭐 여러 가지 종편 뭐 이렇게 나가봤는데 이렇게 전파력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는 어떻게 막 사람들이 서로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연락이 오는데 놀랬어요. 그 열광하는 분들의 그 열망을 피부로 직접 느끼신 거군요. 그럼요. 거기다가 제작비까지도 협찬하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런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 나이에 이런 주목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비를 협찬하시겠다는 분도 계셨다면서요? 그럼요. 뭐 목록까지 막 보냈어요. 자기가 진짜 하는 일은 이 임플란트 그런 그 재료들을 수입해가지고 공급하는 일인데 자기가 영화 촬영 기자재, 조명 기자재, 여러 가지 녹음 기자재 이런 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직접 기술과 기계를 제공하겠다고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나 그 감동을 먹었습니다. 기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예. 그 양반이 아마 그런 공학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취미로 모아놓은 그것들을 이제 직접 한번 하겠다고 나서신 거죠. 인상적인 댓글, 기억하는 댓글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저 매제분도 어떻게 좀 우리 유인태 네,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 없느냐. 유인태 총장은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전번에 유인태 총장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 뭐 정대철 의원 뭐 헌정 의원들이 잔뜩 있었어요. 이철 의원도 있었고. 그런데 김부겸 의원이 영화 제작하신다면서요. 말 꺼내놓고 뒷마무리를 못하고 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소문은 나갔구나. 근데 우리 유 총장은 일체 함구무원 말 안 하던데. 그 영화는 보러 오시겠죠. 그 사람 느끼는 거는 바르게 느끼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속으로 응원할 것 같습니다. 야당 인사 헌정회 의원 말씀이 나와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정호 감독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크게 감사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고맙게 느낀다. 이거는 뭐냐면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재임 시기에 나라를 위험하게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은 내가 역사를 다시 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씨가 너무 대담하게 북한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 북한에서 자기가 한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그랬을 때 그 위기에서 내가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역사를 다시 보게 한 그런 계기가 바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위험한 생각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깨달을 시간을 안 줬을 거다라는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따로 뭐 공부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없었죠. 역사를 다시 봐야겠다 하면서부터 건국을 어떻게 했던 건가 이런 걸 공부하는 동안에 점점 이영훈 박사의 글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서 점점 더 깊이 조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서적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뭐 일본 내막기. 그렇죠. 우리 자랐을 때하고는 달라가지고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에 대한 열광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책도 새로 나온 것들이 많고 이승만 대통령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읽을 거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영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교분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번 이 새롭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영훈 교수의 글을 봤는데 이영훈 교수께서는 그 4.19 혁명 때 학생 운동의 주도권 잡고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거세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 깨달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 위대했다라는 거 거기에 승복하고 다시 재평가하는 데 앞장을 서신 거거든요. 내 이전에도 이렇게 반대했다가 깨달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그 대열에 기꺼이 참여하는 이장호가 됐습니다. 이영훈 교수님 덕분에 이제 용기를 얻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특히 그 이영훈 박사는 법 정치에 대해서 아주 넓은 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어가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쭉 나누신 겁니까? 아직 못 나눴죠.
아, 그럼 아직은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고? 제 머리 계획 속에 인터뷰 짜여져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영화 안에서 이영훈 네. 교수님 인터뷰도 이제 네, 나올 네, 거다. 네. 그 밖에는 또 어떤 분들 인터뷰가 들어갈까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 다시 역사 공부의 시작이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데 유현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데 이 친구가 단톡방에 퍼오는 글들이 정말 귀한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점점 시야가 떠진 것 같습니다. 그 이영훈 교수의 글도 그 친구가 퍼날른 거예요. 네. 서울고 몇 회시죠? 16회입니다. 서울고 16회면은 동기분으로는 작곡가이자 가수인 이장희. 이장희는 2년 후배죠. 네. 우리 동기에 최인호가 있고, 네. 최인호가 있고, 그다음에 음악하는 친구로는 정성조, 어제 내린 비, 그다음에 외인구단 음악을 맡아준 정성조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동기들은 뜨거운 이 보수적 생각 가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태까지 나 그 친구들하고 가깝지 않았는데 그 유판사의 글을 보면서 점점 그 고등학교 동기 단톡방을 드나들게 되면서 많이 깨우친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제일 감동적인 거는 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숙명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초년에 고생한 것들. 그러니까 과거는 그분이 조선시대 말이거든요. 구한말. 과거 시험 치면서 탈락되면서 이 과거가 잘못된 거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봉건제 그 전체주의 국가의 잘못된 것을 깊이 깨닫고 공화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커지면서 결국 행동으로 나가다가 고종 황제 눈에 거슬려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에 처해질 운명인데 그때 이제 감옥에 드나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성경책을 읽고 하다가 이제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면제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미국 유학의 길도 열리고 선교사들한테 오히려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로 그때 선교사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의 총명함이 선교사들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네 선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청년이 자기네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낼 때 추천서 소개서에 이미 이 사람은 조선을 살릴 사람이다 라고 추천을 해줄 정도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 박사학위를 받고 정치 역량도 커지고 외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여튼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고생을 무지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뵐 수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여쭙고 싶으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 탐복한 상태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무슨 감히 얘기는 못하고 그분 옆에 수종하면서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독님의 공개 사과가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 같은데 예.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만큼 저는 너무 쉽게 인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존재 자체가 좀 다른, 격이 다른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래도 동시대를 같이 네, 그래서 그런지, 사셨으니까. 예. 제가 또 청년기에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인 결함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미래가 보이지 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재건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번거롭고 귀찮다라고만 생각했고, 또 영화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통제하는 게 많고 규제하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생각을 했잖아요. 너무 쉽게 인간으로 생각하고. 근데 어느덧 살다가 보니까 나라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경제가 달라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게 그 사람이 2차 몇 개년, 3차 몇 개년 계획, 경제 계획 이런 것이 이게 우리가 그때 무시했던 것과 달리 엄청난 효과를 대한민국에 가져왔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영화를, 지금 영화에 좌파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이 좌파들의 그게 뭐냐면 군인 그 정치 속에서 억압하고 단속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자유함 때문에 이제 반대하고 그런 군인 정치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있었고 쌓였는데, 이제는 나라가 모든 것을 경제가 해결하고 자유로워지고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통과 의례를 너무 무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는 격이 좀 다르고, 또 그러면서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공과를 정직하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귀국을 거부했던 박정희 대통령, 이런 얘기를 숨김없이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사실대로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도 제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뭐 그럴 것 같은 아주 확실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하보우만의 약속, 네. 다큐멘터리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다루시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지나고 뭐 탄핵도 잠깐 나오겠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까지 아마 그려질 겁니다. 어떤 댓글에 보면은 감독님께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네. 준비하시다가 이거는 엎어진 거냐, 그 말씀하시던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가 대한민국 이 험난한 길을 걸어온 거에서는 너무 짧게 단축돼 있다. 이걸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건국 정신, 건국 문화, 경제 발전까지 심어줘야만 탄핵이라는 그 위기가 시작이 국민들한테 전해질 텐데 너무 탄핵만 갖고 다루기는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보우만의 약속이 됐고, 어떤 분께서는 다큐멘터리도 좋은데 네. 다큐멘터리 완성 이후에 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극영화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그 곧 모두 다 나타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애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하거든요. 저는 아주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기록 영화와 함께 그런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연출은 안 하지만 기획으로는 참여할 겁니다. 기획에 참여해서 우리 젊은 후배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좀 열어놓고 싶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저는 건국서부터 시작하지만 건국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청년 이승만, 독립운동가 이승만.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유학은 미국 유학대로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홀몸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인이 조선에서 죽은 다음에 아이를 미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미국에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해야 되고 또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이를 혼자서 맡을 수 없으니까 강고를 냈어요. 친문에. 그래서 이런 사정인데 아이를 맡아주실 부모가 있으면 뭐 이렇게 고맙겠다라는 그 강고를 냈는데 마침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마 난 필라델피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를 키웠던 외국인이 연락이 왔는데 미안하다, 아이가. 그래서 그 이태산 어린이의 묘소가 필라델피아에 있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가지고 죽은 아이를 장례식을 하고, 근데 그것만큼 또 가슴 아픈 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미국 사람이 울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의사였는데, 장의사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국내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하자 아마 일본에서 현상금을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 움직일 수가 없게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로 가야 되는데, 초대 대통령 자격으로 그렇죠. 가죠. 가야 되는데 그 현상금 걸려있는 그런 인물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장의사한테 부탁이 시체를 옮기는 그 배에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 있겠다 해가지고 중국을 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와이에서 사망한 중국인 근로자들을 고향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얘기군요. 근데 그 장의사가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참석했는데 그렇게 막 울면서 친구가 된 거죠. 난 네가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감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후에 뭐 이게 다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면 진실이라는 건 알지만 그 감동의 디테일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극영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꺼이 기획에 참여하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마는 독립영화라 해도 뭐 수십억의 제작비가 필요한 제작비가 많죠. 현실이죠. 배우를 써야 되고, 배우가 그만한 돈을 요구할 테고, 또 배우를 쓴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면서 제작비가 전체가 올라가는데 또 결점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날 거고, 그다음에 물론 연기를 잘해가지고 감동을 주면 되죠. 그런데 보는 사람에는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서 반대 의견으로 가령 내가 말이야 극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 이 수국 꼴통이 소설 썼구나 그런 식으로 폄하할 수가 있으니까.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구나. 뭐 그런 식으로 네. 폄하할 수가 있으니까 저로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다큐멘터리로 진실이라는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큐멘터리 역시 제작비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도 극영화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적인 가능성이 많고 저는 또 뒤늦게 다큐멘터리에 대한 열정이 생긴 게 앞으로 내 영화 세계를 극영화 형식에서 다큐멘터리와 합성된 새로운 형식의 영화 세계를 열어가야겠다라는 신념이 생겼는데. 드라마틱 다큐멘터리.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네마 베리테라는 말이 있었고 네. 이탈리아에서는 저는 지금 시네 포엠이라 할 수도 있고 시네마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절반씩 섞인 것으로서 내 테마의 의지를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지금 꿈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대신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연락이 왔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사람이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대구 대신대학교의 전 총장님 전재규 의학 박사인데요. 전재규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대신대학교 발전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류재양 장로님 두 분하고 오블리스 노블리제에 앞장서고 있는 류시민 장로님이 세 분이 같이 합쳐서 대구에서 이 하버우만의 약속에 제작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기초자금을 만드는데 제 의견은 그런 목돈도 좋지만 크라우드 펀딩처럼 많은 사람이 투자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은 배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굵직한 것은 대신대학교에 맡기고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죠. 크라우드 펀딩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지금 기초 저거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게 되면은 홈페이지 나가고 기사화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죠. 참여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시청자분들 댓글이 있어서 예. 제가 네. 크라우드 펀딩 시작하면 네. 구체적인 정보는 생생현대사 통해서 네. 꼭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무사가 결정되면 세무사를 통해서 은행 계좌 결정하고 은행 계좌가 결정되면 은행가 보장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장 박사님 또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와서 또 한 번 촬영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개봉 날짜를 궁금해 하시는데 네. 빨리 보고 싶다, 뭐 가족과 여러 번 보겠다, 네. 뭐 영화관은 어디냐 등등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개봉 날짜랄까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 초기 단계고 제가 더 급한 거는 이 개봉이 빨라야지 지금 뭐 모두 말하듯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걸 빨리 시급하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서 총선을 치루어야지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 느껴질 거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어쨌든 프로덕션은 기초를 끝내고 내년 1월, 2월 안에
완전한 손을 봐가지고 네, 포스트 프로덕션, 네, 포시 네, 작업 포스트 프로덕션 끝내고 그리고 개봉을 적어도 3월에는 뚜껑을 열려고 합니다. 3월 초에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확 모아줄 때래야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안전한 바탕 위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정파나 정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영화를 만들어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게 바로 파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네. 비틀거나 뭐 선전선동의 힘이 더 이상 크게 그 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국민들 열망 속에 중국인들이 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여겨보는 그런 바탕 위에서 좀 총선이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배급 문제도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결국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러 군데에서 상영이 돼야 네,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배급은 어떻게 해서든지 범국가적으로 기초 공연장에서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나눠서 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또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유튜브 공개하신다면 저희 생생현대사도 적극 제일 협조하겠습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네. 영상 자료들은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 접촉한 게 옛날 국립영화제작소가 지금은 KTV거든요. 네. KTV가 아마 자료를 제일 방대하게 갖고 있고 대한뉴스. 네, 대한뉴스죠. 거기는 1차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걸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생생현대사도 짧은 한 5분 내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KTV에 연락을 했더니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협조 안 해준다고 생성TV,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생생TV는 그 사람들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네.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저는 면이 있겠네요. 저 KTV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네. 앞장 세웠죠. 이거는 대한민국이 꼭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영화다라는.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럼 이제 KTV 적극적으로 네. 활용을 하시고 협조해 준다고 네. 약속한 거고요. 네. 그리고 생생TV 덕분으로 문체부 장관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좀 협조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그 점도 저는 믿습니다. 장관님도 저희 생생현대사 TV를 보시고 네. 여러 유명인들이 보셨는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저 가수 김세환 가객도 연락을 주셨다고요. 세환이는 내 친구의 동생이거든요. 세환이가 이걸 또 많이 퍼뜨렸더라고요. 네. 세환이가 어떻게 활약을 할지 또 두고 봅시다.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신 뒤에 네. 어떤 활동을 예정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눈을 떴으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참 미개한 조선말 아주 형편없는 가난과 형편없는 정치와 이래 그 전체주의 국가의 그 고난이 많았을 때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정말 거리에 오물이 넘치는 조선에 와서 희생적으로 자기네들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희생적으로 의료 시설 교육 이런 데 집중해서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까지 온 건국까지 온 그 모든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제하에 또 독립정신을 키워주기도 한 것 또 선교사들 힘이고
그래서 개신교 역사를 영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개신교가 이 땅의 근대화의 공헌한 역사, 그렇죠, 꼭 그렇죠. 영화로 만들고 네, 싶으시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눈을 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감독님 주변이나 감독님 세대 네. 중에 네. 박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재평가를 하시고 네. 또 본인들의 기존 생각에 대해서 반성이랄까요?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안 하시는 걸까요? 뭐 저는 그래도 생생TV가 있어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아마 총선에서 나타나겠죠.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확신합니다. 네.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말씀도 네, 하시나요? 네,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우선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든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말은 나보다 먼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으로 느껴져요. 바람으로. 그렇다면 이 영화 어떤 분들이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많이 볼 사람들은 아마 우리 동세대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고 올바르게 미래를 가꿀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생생현대사에 달린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감독님 건강 꼭 지키셔서 영화 반드시 완성하셔야 합니다. 영화가 완성되면 극장으로 영화관으로 자녀들 데리고 가서 꼭 보겠습니다. 정말 눈물 겨울 정도로 감동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댓글 혹시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기만 하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이 진정한 위력에는 아직 직접 참여는 안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전 영화를 상영한다면은 영화평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모를 세대별로 나눠서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네. 70대 공모, 60대 공모, 50대 공모 이렇게 차차차 내려가서 10대 공모까지. 그래서 그 각 세대마다 우수작을 뽑아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 세계 새마을운동 지도자들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배려로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새마을운동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흥모의 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새마을 정신은 세계화된 것 같아요. 그죠? 퍼져나간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가면 실감하게 되는 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제대로 길로 들어서게 하셨구나. 아직도 우리 옛날 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가를 직접 피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새마을 지도자는 제가 만약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동안 생각하다가 Congratulation 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만들려고 꿈꾸던 나라가 지금 여기 2023년 이 한반도에 이렇게 구현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꼭 우리나라, 자기 나라에도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3세계, 그러니까 외국인들로부터도 영화평 받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국제 공모를 해야겠네요. 국제 공모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은 1000만 영화 가자, 5000만 영화 갑시다. 이제 이렇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꼬박꼬박 밑에다가 이제 국내는 5천만이고 세계는 5억이다. 이게 국내에서만 개봉되면은 좀 안타깝다. 세계적으로 널리 개봉됐으면 좋겠다. 또 재미교포 분들께서는 멀리서 응원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감독님에게
미국 개봉이라든가 전 세계 개봉도 꼭 한번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서도 격려의 저걸 오는 걸 보면요, 아마 그 친구들한테 하면은 옛날에 별들의 고향 감독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네. 걸로 해서 아마 지네들이 앞장서서 뛰어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개봉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도. 물론이죠. 네. 새마을 정신처럼 이 영화도 각국의 어떤 그 국민 정신을 깨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무리 멘트로 생생현대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감독님의 각오랄까요? 또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이랄까요? 네. 또 이제 영화를 언제까지는 만들겠다 하는 다짐, 예. 이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정말 그 운이 좋아서 영화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또 생활의 기초도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고 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78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79이죠.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는 깨어난 좋은 영화들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보시다시피 아주 태어날 때 잘 태어났는지 한 번도 뭐 육체적 시련 겪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영화관에서 이렇게 눈물의 홍수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손수건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제 생애에 눈물 겹도록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까 전달되겠죠. 네. 감독님 영화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기대로 마무리 멘트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장호 감독님께서는 별들의 고향으로 데뷔하시고 뭐 어제 내린 비, 바보선언, 또 이장호의 외인구단 등 수많은 인기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우브 우만의 약속이 남았습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앞에 남았으리.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